안녕하세요. 제가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9일 네오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SSD와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하락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적인 내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탈을 했다 보니까 어떤 부분 라인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또 살펴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순서를 이제 뭐 상승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담되는 악재, 그리고 계속 하락한 이유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추가적으로 네오셈에 관련된 현재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들이라고 본다면 크게 이제 뭐 CXL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SD 테스터와 관련한 이제 장비,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기업과 관련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부정 회계라든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다라든지 기업 자체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업황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될 텐데, CXL에 대한 관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업황이 지금 뭐 부정적인 업황이 나왔다, 뭐 그런 의견도 없고, SSD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SSD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가격도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 그 양 자체가 기업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가격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생각 외로 이제 좀 지지해 줘야 될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신경 쓰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SD 그리고 반도체 업황, 이렇게 두 개 들 수 있을 텐데, 이 SSD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오늘 관련한 뉴스 내용이기도 한데, 마이크론에서 2분기부터 이제 D램 SSD 가격을 25%나 올린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스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이런 업황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두 개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업황이 아니고 매출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출 올라가고 가격 자체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황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뉴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D램뿐만 아니라 SSD 가격도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고, 현재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부족까지도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현재 수요가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AI 서버에서 기업용 SSD를 현재보다 더 많이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 스펙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SSD에 대한 테스터, 이러한 장비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공장에 보조금을 받고 공장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이 추가가 되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이제 매출이나 장비들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네오셈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오셈이 장비를 판매를 하고 매출이 또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요 부분은 좀 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악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금리랑 업황이랑 좀 동행하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고, 업황, 금리랑 업황이랑 이제 반도체 업황이 금리를 많이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방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나 최종 이제 고객들의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사이클이 좀 죽어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되면은 투자 재개, 그다음에 수요 증가라는 부분 때문에 업황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될수록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빨리 살아난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리스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지금 FOMC 다다음 달이죠. 6월에 인할 가능성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0%까지 수준을 떨어져서 6월 달에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또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인지해 두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자면은 지금 21선 아래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 줬어야 됐는데 현재는 지금 이탈한 가격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좀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종목을 뭐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존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틈 정도 매도를 하고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밑에 부분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의 현금 비중과 종목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그 전략들은 달라지니까 그 부분 참조만 해 주시고, 제가 뭐 얼마에서 반등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저는 월봉으로 봤을 때 기준선이 하나 좀 보이는데, 월봉 5일선, 단순하게 5일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5일선 요 가격 라인 정도에서 5일선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또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록색 이 이동평균선 11선이 저는 되게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제가 표시된 건 3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가격 30일 이동 평균선은 크게 저는 좀 보는 편이 아니어서 주봉은 뭐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1선 밑에 부분이 또 지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탈을 했지만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한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반등을 해서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러 가는 또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주봉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주봉 11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봉상 하락을 하면서 121선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하락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져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왔었을 때 내가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은 업황이나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었었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으로 잡을 법한 그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몇 군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 사항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